43번 문제는요. 좀 독특하게 이 자리가 형용사다. 이런 거 잘 잡아 하여튼. 빈칸에 집중하고 뭘 묻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리리리한 정보는이야 지금. 뭐뭐한 정보는 이거. 근데 또 단어 모르면 끝나는데 벌써 1번 단어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텐터티브. 선생님 어휘 교재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암기는 이렇게 하자 그랬고 어원도 실제로 그렇고요. 이 텐트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치고 자는 그 텐트요. 텐트는 네가 영원히 거기 사니? 그럼 거지죠. 하룻밤 이틀밤 잠깐 자는 그런 집이지만이 그 텐트가 뜻이 뭐였지? 일시적인.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인 정보는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상대 개념은 컨스턴트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디셉티브는 우리 트랜스포머 팬들이면 다 알 거예요. 악당 로봇 이름이 뭐지? 디셉티콘이죠. 그렇지. 이 디셉 그 디셉이에요. 되니? 그래서 악의, 나쁜 이런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나쁜 정보는. 근데 벌써 봐봐. 선택지 2개 단어 벌써 모르면 내가 모르는 왠지 그게 답인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미치겠잖아. 알겠어? 세 번째. 이제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는 거네요. predictive 뭐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다음에 아니 subjective 주관적인. 되니? 그런 정보는. 다섯 번째 alternative 대안적인 정보는 우리를 알게 해줍니다. What 무슨 internal coping strategy 내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likely to work best 가장 잘 효과가 있을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우리를 알게 해주는데 무슨 전략을 쓰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대. 어떤 정보가. 되니? 그걸 빈칸 뒤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 어떤 힌트를 주고 있냐면 예를 주고 일반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나올 문제들은 일반화 패턴 문제들이 꽤 섞여 나옵니다. 무슨 화요? 일반화. 근데 그 문제들의 이 고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너희가 일반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연습해야지. 아, 이거 일반화구나 생각하고 이제 패턴 연습을 자꾸 하자고요. 알겠어? 그리고 헷갈리면 쓰라고.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 정보가 어떤 성격의 정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봐. You have some minor surgery. 자, 예를 드는데 네가 사소한 간단한 수술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You are told. 네가 들었어요. 자, 첫째 날은 이럴 거고 둘째 날은 이럴 거다. 형광펜. 이게 지금 빈칸을 똑바로 읽었다면 이 부분이 빈칸에 대한 예시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잘 봐. 네가 이런 말을 들었어. 첫째 날에 막 수술을 한 직후의 그런 날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ain. 고통이 좀 많을 거고 반면 한 둘째 날쯤에는 그냥 살짝 아픈 정도일 거래요. 그럼 어떤 정보를 지금 들은 거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였잖아. 빈칸 아까 봤을 때. 무슨 정보를 듣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최적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거지. 근데 뒤에 있더니 그 대응 전략이 나오잖아. 그 정보에 armed, 무장이 된 채로. 자, arm은 팔이란 뜻 말고도 무장하다라는 뜻이 있지? 그 정보로 무장이 된 채로. 여러분들은 계획을 짤 거래. watching distracting video. 자, 참고적으로 distracting은 부정적으로 쓰이면 산만하게 하는, 긍정적으로 쓰이면 기분 전환하는. 맞니? 기분 전환하는 그런 비디오를 첫날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날 정도에는 시를 쓰는데 전념을 할 거래. 그럼 이게 대응 전략인 거지. 되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정보인지 네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첫째 날은 많이 아플 거고 둘째 날은 조금 아플 거야 라는 정보가 다시 선택지 가보자. 1번 일시적인 정보야? 잘못된 정보야? 예측하는 정보야? 주관적 정보야? 대안에 주는 정보야? 예측해주는 그런 정보인 거지. 정답 3번 이렇게. 근데 2번으로 간 건 딱 이겁니다. 왠지 내가 모르는 그 단어가 답인 것 같다. 그 느낌으로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혀 이런 마이너스적인 이유로 갈 게 없었는데.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은요. 대안의 정보. 자, 대안의 정보란 말 자체가 거꾸로 생각해보자. 대안의 정보란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어떤 정보가 하나 있어야지. 맞니?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정보가 나와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됐지? 그래서 이건 빈칸 뒤에서 예시가 쭉 나와서 무슨 화를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일반화. 이 문제 한 번 더 나온다. 계속 갑니다. 44번. 이건 사실 빈칸이 거의 중반부에 있다라기보다는 뭐 초반부에 있는 패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하다가 일단 이쪽에다 넣는데요. 일단 이런 거 하나 알아두자고요. 좀 당황스럽지만 빈칸이 통째로 빠졌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앞문장까지 빈칸으로 인지하세요. 써놔. 빈칸이 지금처럼 없던 경우가 있다고? 통째로 문장채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앞 문장까지 빈칸으로 인지하자. 그럼 앞문장 제대로 보자. The point of defining a term. term이란 단어는 어떤 용어란 뜻이지. 덜 썼나? 더 썼지? 자, 빈칸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는 앞 문장까지 빈칸으로 인지하자. 됐죠? 다시 이제 갑니다. 어떤 용어를 정의 내리는 것의 어떤 포인트 요점은 그렇지. 그 의미를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죠. 어떤 단어를 네가 몰라. 그럼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 그럼 설명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했어요. 이것은 확실히 얻어질 수 없습니다면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즉이나 그래서라는 순접 계열인 것 같니? 그러나 그런데라는 역접 계열인 것 같니? 역접 계열이죠. 계속 나오네. 세미콜론은 뭐로도 쓰인다? 역접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이건 확실히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네가 이미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 그렇지.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이 단어의 정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가 이미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면 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상황은 여기가 마이너스란 걸 알겠다고. 이게 빈칸 앞 문장을 읽어야 되는 이유야. 이렇게 통째로 빠져 있을 때. 알겠니? 근데 봐. 1번. 자, out of는 이 뭐에서 이렇게 벗어나 뭐가 없는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순환이 없는 그런 단어는 그것의 의미를 뭐 하게 된다? 잃게 된다. 그럼 순환이 없게 됐더니 잃게 된다. 뭐 마이너스적인 거 괜찮고요. 두 번째. 단어는 문맥에 의존해서 정의 내려져야 한다. 고개 들어봐. 그럼 핵심은 뭐야? 문맥.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벗어난 얘기야? 상식에 맞는 얘기야? 상식에 맞는 얘기인데 절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하니? 앞문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앞문장에서는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미리 알고 있어야 그 정의를 이해한다면 그 단어에 대한 이해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글쎄 왜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지? 물론 이게 답이 된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문맥에 따라 그렇지 뭐 단어 정의를 내린다라는 어떤 힌트가 나와야 될 텐데 순환 정의는 방금 나온 얘기를 순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 돌고 도는 정의는 그렇다면 그렇죠. 그 정의의 포인트를 뭐 하게 된다? 잃게 된다는데 잠깐만 이건 뿔말을 내가 잡고 나도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쳤어. 뿔말을 잡다가 선생님이 집어치웠어요. 여기까지 따고고. 왜 그러냐고요? 둘 다 마이너스인데 1, 2번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야. 잠깐 얘기 좀 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고개 들어보세요. 이 지문 내에서 다시 한번 뭐 내에서? 지문 내에서 그 지문 안에서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보편적 관점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빈칸 앞문장이나 빈칸을 읽어봤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이 나와 있어. 그러면 네가 지문에서 개념을 재정의 내려야 되겠지. 재정의라고 좀 바꿀게요. 지문 내에서 재정의. 맞니?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 한 거구나? 나쁜 거구나. 즉 이 말이 하고 싶어서요. 네가 알고 있는 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다시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문이 전반적으로. 그럼 기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러면 자연적인 것 마이너스로 네가 가야 돼. 근데 자연은 좋은 거 이러면 안 된다고. 상대적인 개념을 네가 빨리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일방적인 학습이 오히려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그지? 그런데 선택지를 갔더니 쌍방향 교육 얘기가 나오고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쌍방향 교육은 좋은 거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다시 여기 봐. 순환 정의가 순환이 없는 단어는 의미를 잃게 된대요. 다시 한번. 순환이 없으면 아우로 뭐뭐가 벗어난 순환이 없으면 그 단어는 의미를 잃게 된대. 그럼 순환을 플러스로 본 거야? 마이너스로 본 거야? 플러스로 본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집어치웠냐? 다시 3번은 잘 봐봐. 순환 정의는 그 정의의 포인트를 잃게 된대. 그럼 순환 정의를 좋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지. 돌고 도는 걸. 그럼 1, 3번은 서로 상대 개념이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문 내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지문 내에서 네가 스스로 재정의.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 아,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겠구나. 상대적인 걸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4번도 볼까? 단어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뭘 사용해라? 예를 사용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2번, 4번은 지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빈칸 앞문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글쎄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5번은요. 그러나 단어의 어떤 evolution 뭐니? 진화는 발생합니다. 뭐와 함께? 이게 중요하겠네. 뭐와 함께? 시간, 시대와 함께.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단어들이 진화하고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이게 핵심어겠지. 이해되니? 근데 빈칸 바로 뒤에 이것도 일반화 문제네요. 그럼 여기다가 빈칸 바로 뒤 첫 번째 문장에다가 예시 1이라고 체크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 어떤 단어 정의 내리는 게 나오고 있니? 스트레스를 정의 내리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의 정의 좀 볼래? 얼마나 웃긴지. 스트레스, 네가 몰랐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몰랐어? 사전을 딱 찾아봤어? 지금 내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physiological, 생리적이면서도 신체적인, 심리적인, 신체 생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 뭐에 대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그것이 형광펜, 순환 정의를 줄 것이래요. 네가 스트레스를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신체, 심리적인 반응.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쭉 나와요. 그럼 다시 고개 들어봐. 선생님 분명히 해준 얘기야. 예시가 쭉 나올 때 끝까지 예시로 끝나는지 아니면 끝에 가서 결론 도출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여기 예시 나온 걸 보고 스트레스 얘기로 끝나나고 눈을 마지막 한두 문장으로 돌려봤어요. 마지막 문장 점프해보자. 갔더니요. 갑자기 뭐가 나오니? 필라소피가 뭐야 얘들아? 철학이지. 철학을 정의 내린 이건 뭐야? 예시가 열거되고 있는 거지. 여기 옆에다 뭐라고 쓸래? 마지막 문장 옆에다가 예시 2. 그렇지. 그럼 네가 목적이 분명해졌지. 이 두 가지 예시를 무슨 화시켜야 되겠다? 일반화 시켜야 되겠다. 형광펜. 이게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럼 볼까? 철학이 정의 좀 봐봐. 활동이래. 실행되는 철학자에 의해서. 나 진짜 철학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게 바로 철학이래요. 그러니까 순환정의의 또 다른 예래. 됐습니까? 순환정의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겠지? 똑같은 사례는 아닌데 쌤이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 먼저 풀고 얘기할게요. 선택식 갑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순환정의에 대해서 플러스로 봐야 돼? 마이너스로 봐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2번 간 친구들은 그냥 뭘 고른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상식 고른 거고. 자, 1번 간 친구들은 뭘 못 잡은 거야? 순환정의까지는 잘 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지문 내에서 재정의 내려야 될 걸 놓친 거예요. 알겠지? 그래요. 참고적으로 잠깐 이거 좀 볼래요? 대학생이 되시면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져서 핸드폰 어플로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영사전이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잠식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콜린스 코빌드 영영사전이 가장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영영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공부하던 때는 콜린스 코빌드보다는 롱맨 영영사전이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친형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 친형하고 선생님이 이제 9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도 피자를 안 먹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TV에서만 보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딱 그 시점쯤에 선생님 친형은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 아, 난 공부는 아니다 그러고 중퇴하던 날도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분명히 학교에 있어야 될 형이 이렇게 오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학교 그만 다닐래요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고 다음날 네 이렇게 형의 길을 떠났죠. 근데 이제 우리 형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중3이 몇 살이지 얘들아? 16살? 그럼 우리 형이 그때 25살이었겠네. 이제 우리 형이 25살이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제 막둥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딱 더군다나 내가 고등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장학금.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딱 받고 이제 막 200만 원 그때. 지금도 2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작은 돈이냐? 큰 돈 맞지? 그래서 이제 막 우리 형이 우리 막둥이는 공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막둥이 오늘 그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형이 나를 이제 그 유명한 시내로 데리고 갔어요. 들어봤니 시내? 이 경기도만 사는 애들만 하더라도 시내란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무시하지 마. 경기도 사는 애들, 지방 사는 애들. 근데 이제 목포에서는 시내가 딴 거 없어요. 딱 지금은 달라졌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딴 데 없어요. 딱 국제서점 앞이야. 번화가가 딱 하나뿐인 거야. 목포 시내에서. 국제서점 앞에 반경 한 2km 내가 그냥 2km도 아니야. 1km 정도가 그냥 번화가의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빅웨이라는 피자 가게가 있었어요. 큰 길이죠. 근데 맨날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이걸 너무 막 먹고 싶었던 거야. 근데 형이 이제 오늘 나 교복도 사준다고 딱 데리고 나가지고 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러는 거야. 쭈삣쭈삣하다가 성 나 피자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야 하고서 피자를 서 아직도 기억나. 그 피자 우와 치즈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형하고 내가 형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형도 처음 먹었던 거지. 포크로 피자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서로 먹으면 되잖아. 누가 피자를 나이프와 칼을 해가지고 썰어서 먹어, 그잖아. 형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잘라서 촌놈 둘이서 해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형이 교복도 그날 사주고요. 지금도 있는 브랜드인데 아이비 클럽이라고 아나요? 그때도 있었어요, 아이비 클럽이. 그때 그런 브랜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원래 양복점에서 맞췄거든 교복. 지금도 그러나요? 가끔? 방금 그 편집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무 나이 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비 클럽에 가가지고 형이 나를 딱 교복을 맞춰주고 이제 막 난 피자도 먹고 이제 교복도 딱 입었는데 형이 나한테 너 또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는 보통 이제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러면 뭐 이제 다양한 뭐 니네가 원하는 평소 물욕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형한테 사전을 사달라고 했어요. 형 나 영어 공부하게 사전 사줘. 그래서 이제 국제서점에 딱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전자사전 이런 게 있지만 그때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국제서점 딱 가가지고 이제 사전 하나 좋은 놈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전을 딱 꺼냈는데 두꺼워. 근데 딱 보니까 내가 형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겠어. 예산이 오버한 거야. 어렸지만 보니까 형이 반응이 좀 이상해.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돈 많이 썼잖아. 그래서 어린 내가 성 나 괜찮아 하고 이렇게 괜찮아 나 안 사도 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형이 계속 마음에 좀 걸렸나 봐 그게. 걸어오는데 그 배 가면 장미서점이라고 얼마 전에 목포 가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이게 헌책방이야. 그러니까 저기 가자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사전 하나 주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 딱 근데 거기서도 사전은 비싼 거야. 또 보니까 형이 또 쭈삣거려. 그래서 아니 이거 말고 싼 거 없어요? 싼 거 내가 그냥 형 차마 그 동생 앞에서 그 말을 못 하잖아. 싼 거 주세요 이 말을 못 하잖아. 내가 그냥 싼 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건 잘 안 찾던데 하고 딱 나한테 준 게 롱맨 잉글리시 딕셔너리였어요. 영영사전이요. 아니 그때 내가 어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얘들아 학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때 내 어휘 수준이. 진짜 진짜 내 그때 어휘 수준이. 학교 근데 학교는 스쿨인데 이건 왜 수출이지? 이러면서 진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걸 샀으니 딱 펼쳐보고 책이 잘못 나왔나? 왜 영어밖에 없지? 이게 잉글리시인데 영어 이런 것만 알고. 근데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이 단어 찾을 생각 하나요? 보통 이렇게 수거라고 해서 외워버리죠.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근데 나는 likely란 단어를 몰라서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너 이 뜻 아니 likely? very possible 이라고 나왔어요. 아, 매우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고 아, 이건 가능성이란 뜻이겠구나 라고 외운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지만 인생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일들은요. 그 순간에 보면 그게 장애물이고 어려움이고 이런 것 같지만 개인 관점에서 보면 네가 포기만 하지 않고 이게 뜻과 이 마음만 있다면 아이 뭐 무슨 장애물이야. 알겠니? 그때 형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해서 영영사전을 샀던 게 내 어휘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면 그때 한번 절망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거듭 얘기했지만 어휘 수준이 미천해가지고 like를 모르겠는 거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롱맨 영영사전에 to love somebody something이라고 나오더라고요. to love somebody something. 근데 난 뭐도 잘 모르겠어? love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love를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니? to like somebody, to like something. 장난하나?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고1, 중3 겨울 이때 이렇게 보내면서 영어 공부를 막 했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뭐 이제 약에 좀 잠깐 딴 데로 빠졌지만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그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기도 해요. 알겠지? 사람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봐. 바람 한번 후 불면 날아가고 끝이야. 알겠지? 뭐 다 잡초잖아.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5번 문제. 이 문제도 대놓고 일반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이 문제도 뭘 요구한다고요? 일반화.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비행기 고른 친구들은 일반화 능력이 현저하게 또 떨어진 거야. 비행기 이거 한 거야. 미리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지. 사과, 키위, 딸기, 배, 바나나, 포도에서 사과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일 골라야 되잖아. 근데 사과 고른 거야. 비행기 간 친구들은. 잘 봐.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체크해 주세요. 그럼 데이가 뭔지 또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앞문장 보고는 와야 돼. 앞문장 갔더니 1893년. 얼마 안 됐죠? 한 120년 정도쯤 전에. 뭐 이곳에서 74명의 잘 알려진 사람들이 요청을 받은 거야. Predict what life will be like. 단어 하나 조심하자. What like는 뜻이 뭐였지? 어떻게의 뜻이었어? How의 뜻이었어. How. 어떠할지. What life would be like. 그러면 삶이 어떠할지. In the next 100 years. 그러니까 100년 뒤 세상을 예측해 보세요. 이런 거야.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74명을 모아놓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뭐 했는 게 문제냐고. 이해됐어? 1번. 단어 똑바로 봐라. estimate는 평가하는 거고요. underestimate는 어떻게 평가한 거야? 과소평가한 거야. 그렇지. 뭘? 과학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한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게 답이면 그들이 예측을 과하게 예측했을까? 좀 덜 예측했을까? 덜 예측했겠지. 이걸 생각해야 돼. 뭐가 문제였다고? 문제가 뭐라고? 다시 잠깐만 앞하면 문제야. 지금 빈칸에 나온 건 그들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알겠어? 뭔가 제대로 예측했다는 얘기야, 잘못 예측했다는 뜻이야. 잘못 예측했다는 뜻이라고요. 알겠지? 그럼 다시 1번이 답이라면 과학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한 거니까 그들은 예측을 어떻게 했을 거야? 좀 덜 발전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 미치게 예상을 했겠지. 알겠어? 두 번째. 과학에 의존했대. 그럼 어디에? 최신 기술의 머신 기계들의 과학에 의존을 했대. 되니? 세 번째.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또 나왔네. indulge. 뜻이 뭐라고 어디에? 탐닉하다, 푹 빠지다. 꿈에 탐닉하고 푹 빠졌대. 뭘 앞서서? 시대를 앞서서. 그럼 1, 3번 서로 반대말인 거 느껴져?
3번은 너무 뭐 했다는 얘기야? 시대를 앞서간다는 얘기야. 내가 이 선택지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우리 나이 차이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원더키드 202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막 우주 가고요. 막 쭝쭝 하고 막 아버지 구하러 가고요. 이런 얘기예요. 몇 년 안 남았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2020 그럼 막 진짜 막 로봇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학교는 가지. 맨날 우리 SF 공상과학 하면 이제 상상하는 거 있잖아. 학교는 가지 않고 뭐 집에 있는 모든 가사 이런 기계가 대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니. 그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학에 앞서서 생각을 한 거야. 됐습니까? 네 번째. 선호회 때, 그러니까 4번 간 친구들은 반성하세요. 아직도 예시만 보고 예시 중에 하나 고른 거야. 뭘 선호했대? 뭐? Air Transportation. 항공 운송 수단을 선호했습니다. 되니? 그 다음에 어휘력 하나 조심하자. Prefer A to B. A를 더 선호하다. 뭐보다? B보다인데 이때 비교급 than을 안 쓰는 이유 얘기 좀 해봐. 뭐뭐보다인데 왜 to를 써? than을 안 쓰고. 그렇지. than은 무슨 급이 있어야 쓰는 거야? 비교급 있을 때 쓰는 거야. different란 단어만 제외하고 비교급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비교급이 없으니까 than 쓰면 안 되지. 이건 가볍게 나온 김에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을 더 선호했다. 다섯 번째. 강조했대. 상업적인 걸 강조했대. 뭐보다? 과학적인 것보다. 알겠지? 그럼 빈칸 뒤에 봐봐. 예를 들어 무슨 화? 일반화. 먼저 첫 번째 예시 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야. 그들이 뭔가 예측한 게 문제라 그랬는데 속지 말고 정확하게 예상은 했대. 제대로 예상한 게 먼저 나왔네. 우리가 어느 날 have commercial transatlantic airships. 어쨌든 상업용 운송 배선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나 형광펜. 그것들이 뭐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100년 뒤에도 뭐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한 거야? 풍선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대요. 여기 읽고 사실 답이 나와야지. 일반화 시켜야지. 알겠니? 근데 여기 읽고 좀 확신이 안 들었어. 오케이. 그럼 좀 더 읽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풍선 타고 다닐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시가 나오게 되면 끝까지 예시인지 끝에 가서 결론 도출하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갔더니 뭐가 나왔어? 그들은 또한 예시가 뭐 되는 거야? 열거되는 거지. 그렇지. 똑같이 놓쳤대. 형광펜. 뭐가 올 거란 걸 놓쳤대? 자동차라는 게 생길 거란 건 놓쳤대요. 두 가지 종합해보자. 비행기가 생길 걸 예상은 했지만 못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고 100년 뒤에도 풍선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생각을 못한 게 있어. 뭐? 자동차, 여전히 마차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대요. 100년 뒤에도. 이해됐습니까? 그럼 선택지 가봐. 이 두 가지를 일반화시키면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야? 덜 생각한 거야? 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죠. 근데 3번 간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한 거고 4번 간 친구들은 사과나 키위, 포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똑바로 알아두자. 됐지? 넘어갑니다. 46번. 이것도 똑같아? 예시 종합을 못한 거야.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이 아까부터. 다시 한번 이것도 뭘 똑바로 못한 거라고 예시를 종합을 일반화를 못 시킨 겁니다. 일부만 고른 거야 지금. 선택지 잘못 고른 친구들. 아예 다른 선택지 간 친구들은 이제 개념이 없는 거고 잘 쫓아오시고요. 잘 봐. 잠깐 이거 단어 좀 하나 알아보자 얘들아. 에이절러티가 뭐야? 민첩성. 오케이 이 정도 단어 알아두자. 자. 계획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매니저들이, 관리자들이 뭘 해야 하냐고. 되니? 어떤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관리자들이. 1번. 자, 최신의 시장 트렌드를 analyze, 뭐 해야 된대? 분석해야 된대요. 좋아. 그럼 이게 핵심어는 최신의 트렌드겠지. 그지? 그 선생님 선배인데, 이제 98학번이니까 선생님보다 이제 3살 많은 형인데, 대학 때 또 같이, 그러니까 쌤이 대학 때 98학번 형 둘하고 쌤이 이제 01학번이니까 01학 그래요. 01년도에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겠지?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알겠지? 태어나 있었어 그때? 그래요.
어이구 그랬구나. 누구냐 알겠어요? 선생님이 월드컵이 열리던 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16강도 못 가고 이러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2002년도 이제 되던 해가 선생님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신났겠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 더군다나 대학생이고 그러잖아. 근데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월드컵은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86년도부터 이제 연속해 이제 그 전에 스위스 월드컵은 이제 너무 옛날이니까 잠깐 건너뛰고 86년도, 90년도, 94년도 중에서 94년도 월드컵부터 정확히 기억이 나요. 사실 이제 90년도 월드컵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 저학년 때라 기억도 안 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월드컵에 열렸는데 너무 신났어. 진짜 너무 안타깝게 간발의 차로 2무 1패를 하고 졌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월드컵에서 이긴 적이 없어. 그리고 98년도 월드컵은 예선에서 아시아에서 딱 한 번 지고 막 완벽한 이 전략을 가지고 이제 최고의 이 팀으로 해서 딱 프랑스로 갔어요. 그리고 첫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어요. 그때 상대팀 감독이 거스 히딩크야. 그때는 이제 나쁜 새끼로 보였어요. 저런 나쁜 새끼 이러면서. 5대0으로 지고 첫 번째 경기가 1대3으로 역전패 멕시코한테. 두 번째 경기에서 네덜란드한테 0대5로 지고 세 번째 경기에서 겨우 1대1로 비기고. 그러니까 이긴 적이 없는 거야. 2002 월드컵을 했는데 너무 신난 거야. 막 우리나라 이기고 16강 4강 가고. 그래서 밤새 술 먹고 아침까지 술을 먹고 지나가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엄마 저기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던 해예요. 선생님한테는. 근데 요렇게 같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막내였었고 여기다가 5학번 전설적인 박문찬 선배라고 제가 우리 선배 중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가장 크게 성공한 선배예요. 지금도 이름 치면 나오는 선배예요. 그 지금 쿠팡에서 쿠팡 사장님의 최측근 오른팔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살았던 선배님들. 되게 멋진 형이에요. 이 형에 대한 일화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동석이 형이라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올라온 형이었는데 이 형이 대학생 때부터 계속 무슨 마인드였냐면 자기는 사업을 할 거다, 사업을 할 거다, 사업을 할 거다 이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여차 해가지고 지금은 점포 3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처음에 아주 조그만 커피 가게로 출발을 했어요. 아주 조그만. 저기 부천에서 아주 조그만. 그래서 뭐 그냥 조그만 커피 가게에서 사장님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니? 그잖아. 그래서 이제 거의 알바보다 자기가 돈을 못 벌 때도 있었대. 알바 시급 주고 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서 한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대요. 본인의 표현을 들자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나서부터 뭘 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야.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태원에 가는 거야. 청담에 나가는 거야. 가서 뭐 해? 거기서 가장 잘 되는 카페에 손님을 위장하고 가가지고 손님이죠 사실은. 가서 뭐 하는 거야? 최신 트렌드를 보는 거죠.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 1층에 있는 커피 가게 있잖니? 거기도 왔었어요. 제 얼굴 보러 와가지고 여기 잘 된다. 형 여기 잘 돼요. 그래서 그래요. 봐가지고 전문가의 눈은 다르더라고요.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래서 잘 되네 이러면서 형 그러면서 알겠지?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점포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형한테 들은 노하우인데 나중에 이제 그 가게를 할 수 있는 또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엄마한테 돈 받아서 사업할 거 아니면 우리가 큰 자본을 가질 수 있어? 다 코딱지만한 돈으로 출발해 당연히. 다 코딱지만한 돈으로 출발하겠지. 그러니까 큰 자리를 얻을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골목길에 가게 차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절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를 하래.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또 형이 또 나중에 또 가르쳐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장사할 건 아니지만 그다음 두 번째가 이 가게에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넘어섰을 때 우리가 이제 2호점, 3호점을 내잖아. 그러면 지근거리에 내래. 반경 200-300m 내. 그러면 마치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형 이름이 이제 동석이 형이면 동석 스트리트가 되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도는 거라고. 저기 동석 사장 가게래. 저기도 동석 사장 가게래. 저기도 동석 사장 가게래. 이더니 그 스트리트는 동석 스트리트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팁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으로서 몇 가지 이제 마인드들을 좀 배웠는데요.
세부적인 또 다른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건 다른 질문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다른 질문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최신 트렌드를. 두 번째는요. 이것도 그 얘기죠. 직원들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뭐 하래? 공유하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동석이 형이 해준 얘기인데 내가 형한테 물어본 게 이거예요. 형 그런데 알바생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잖아. 알바생들이 사실 월급 받고 다음 달부터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지? 아니 그냥 아예 무단결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형은 어떻게 관리를 해? 점포 3개를 운영하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직원들한테 자꾸 목표를 내가 이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나 방향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조그만 커피 가게 할 때부터. 난 여기를 동석 스트리트로 만들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목표에서 금액을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알겠지?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세요. 너를 그냥 시간당 얼마 주는 그냥 뭐 소모품 정도로 보는 사람하고는 비전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돈하고 바꾸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잊지 마. 알겠니? 어디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당 얼마 받으면 너는 네 시간이라는 거 내가 몇 번이고 얘기하잖아. 네 시간은 너한테 뭐라고?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한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뭐로 바꾸고 있는 거야? 그냥 가짜는 6,500원하고 바꾸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일만 하고 끝나면. 알겠니? 알바를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목표를 공유하고요. 좋아. 세 번째. 이것도 괜찮다. 직장을 뭐한 곳으로 만드래? 즐거운 곳으로 만드래. 그래서 여기로 오답이 많이 갔어요. 또 사과 고른 거야. 또 키위 고른 거야. 여기 간 친구들은. 4번.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드래. 미리. 이것도 괜찮지. 특히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큰 프랜차이즈점에 갔을 때 가면 갈수록 항상 이렇게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알겠지? 그 롯데백화점 매뉴얼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매뉴얼, 내 매뉴얼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야. 매뉴얼이 고객이 옷을 환불하러 왔어. 근데 애가 가위로 옷을 잘라, 실제로 있는 사례야. 애가 옷을 가위로 자른 거야. 애가 집에서 꼬맹이가. 근데 환불해 주세요. 이런 거야. 가장 적절한 대응은 뭘까요? 실제로 이 사례를 가지고 입사 면접도 했어. 베스트 답변은 뭔지 아니? 어머, 아이는 안 다쳤어요. 에요. 알겠지? 이게 베스트 답변이야. 소름.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 알겠지? 좋아요. 나도 그 읽으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뭐야 아줌마 이럴 텐데, 그지?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5번째. 균형을 잡으래요. 잠깐만. 계획된 행동과 유연성 사이의 계획을 잡으래. 잠깐만. 이 말은 어디에 나온 얘기야? 4번에 나온 얘기를 좀 섞어놨지. 그런데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과 유연함이라는 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럼 이 두 가지 사이에 뭘 맞추래? 균형을 맞추래요. 이것도 괜찮네. 됐습니까? 어떤 땐 정해진 대로, 어떨 땐 능수능란하게. 근데 이제 빈칸 뒤에서 뭐라 그랬어? 단어 알고 있니? knowledge가 뭐야? 비유. knowledge가 뭐라고요? 비유. 아유, 이게 예시란 뜻이에요. 자,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이 단어 정리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이쪽에다 정리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vise란 말이 들어가면 뜻이 뭐였지? 보다란 뜻이었습니다. 프로나 프리란 단어가 들어가면 뜻이 뭐였지? 앞, 미리란 뜻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provise 하게 되면 뭔가 미리 보다란 뜻이 돼요. provise. 뜻이 뭐라고요? 미리 보는 건데 여기다가 aim, provise 하게 되면 이때 aim은 부정접두사거든. 그러면 미리 본 적이 없는 거죠. 미리 본 적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즉흥적으로 하다의 뜻이에요. improvise 뜻이 뭐라고요? 즉흥적으로 하다. 만약에 이게 악기 연주자면 즉흥 연주를 하다고요. 시인이면 즉흥 시를 짓다, 즉석에서 삼행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전부 다 improvise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자로 섞으면 임기응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기본 뜻은 다 뭐라고? 미리 본 적이 없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으로 이거 나올 때마다 해주는데 같은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다고요. Play it
by ear라는 수거 표현도 있어요. 이게 왜 즉흥 연주를 하다겠니? 귀로 바로 듣고 뭐 하는 거야? play. 연주를 바로 하는 거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이게. 알겠어요? 그럼 다시. 즉흥 그런 코미디 쇼를 하는 비유하고 참 좋은 비유가 될 거래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보자고요. 봤더니 그 스탠드업 코미디는요. 해서 플랜 일단 뭐가 있대? 계획이 있대. 그럼 아까 계획 있는 선택지는 몇 번하고 몇 번이야? 몇 번하고 몇 번이야? 4번과 5번이지. 코미디니까 즐거워 이러면 안 된다고. 3번 간 친구들 그냥 코미디 즐거워 이런 거야. 계획이 있대요. 그 도입부, 그 다음에 어떤 막의 구성,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라. tried and true. 시도를 해봤더니 true, 진실로 판별이 된 거지. 맞습니까? 검증된이란 뜻이에요. tried and true. 검증된 농담, 그리고 closing men트까지 전부 다 뭐가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예시니까 무슨 화 시킬 생각해야 돼? 일반화야. Within this, 잘 봐라 마지막 문장에서. 이 계획된 틀 내에서 형광펜. 그 코미디가 청중들의 인풋도 집어넣고요. 즉흥 연주도 할 거래요. 즉흥 코미디도 할 거래. As necessary 뭐 하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쇼 자체는 무슨 쇼라고? 즉흥 코미디 쇼인데 그 즉흥 코미디 쇼에도 뭐는 있어? 계획은 있어. 근데 그 계획 내에서 관객들의 요소도 집어넣고 즉흥적인 연기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왜 종합하고 일반화하라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택지 가면 정답 몇 번이야? 몇 번? 5번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3번, 4번이 매력적인 오답 장치였어요. 다시 한번 3번은 내용은 안 보고 그냥 겉만 핥은 거야. 코미디니까 즐거워. 이렇게 간 거고. 4번은요. 일반화를 못 시키고 뭐만 고른 거야? 일반화를 못 시키고 뭐만 고른 거야? 예시 중에 하나만 고른 거야. 계획만 고른 거라고. 4번 간 친구들은. 알겠습니까? 되니? 오케이. 오늘 현장 수업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일단 인사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